이제 국민들이 그녀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보다 강한 주군을 찾아 움직이는 행보를 지속할 건지 말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8차 마지막 진행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더 이상 변론 기회를 잡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봐 탄핵 심판 결정은 8차로 끝날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감정이 조금 그전과 좀 다른 점이 느껴졌었는데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 18분 정도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에 모든 에너지를 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데요. 야당의 억측과 끊임없는 공격에도 버텼었지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내부의 적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배신의 세력 중에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게 한동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은 그렇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 곁에서 보좌해왔고 그리고 대변인까지 맡았던 배현진을 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3일 전에 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조금 비판하는 입장에서 글을 적었었는데요. 강신호 변호사님께서 영상으로 담아주셨는데 제가 오늘 8차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억울함을 쏟아내는 부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배현진 의원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주군을 교체하는 정치 풍향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내란몰이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것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에 대해서 울부짖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배신의 세력이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죠. 그런데 또다시 배신을 하는 그런 세력들을 보면서 정치가 무엇일까 정말 꼴도 보기 싫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중진의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던 배현진 의원을 사실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배현진 의원의 민낯을 이번에 우원식과 함께한 중국행을 보면서 더더욱 느꼈는데요. 끊임없이 주군을 교체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일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좋아요와 또 공유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배현진 의원은 저는 정치계의 사성가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의 손을 잡고 정치에 입문을 했죠. 그러고 이준석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고 최근에는 한동훈에게 올인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이 끝없는 정치적 죽음 바꾸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인지 아니면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인지 아니 물을 수가 없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후광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 정치계에 발을 들였을 때가 2018년도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탁 덕분에 정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MBC 앵커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MBC 노조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고 거기에서 또 이름을 알리면서 이 홍준표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첫 정치판에서는 그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이 배현진 의원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너져가는 보수, 괴멸로가는 보수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역구도 변경하고 그렇게 제 한 표를 행사했었는데 그때는 그 지역구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워낙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여서 그 바람이 강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만에 그 지역구에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후광 속에 정치 기반을 다졌고 홈카콜라도 만들었다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서 끈끈하게 연대를 해서 잘 이어갈 것만 같았는데 측근이었잖아요. 배현진 하면 홍준표, 홍준표 하면 배현진이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전에 이 대선 주자로 뛰면서 이 유력 정치인으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2021년이었죠. 이 배현진과 함께 지도부를 이끌었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었죠. 그리고 이 배현진이 처음에는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스타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 정치적인 갈등을 빚자 이 배현진은 서서히 이준석과 거리두기를 했죠. 그리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자 배현진이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흔들렸죠. 이 이준석을 흔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배현진의 기회주의적 판단이었다라는 것으로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배현진의 주도로 이준석의 지도부를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당에서 쫓겨나는 상황. 그때의 배현진의 선택은 승리한 배신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이 배현진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가에 계실 때도 배현진이 사가를 몇 번 방문하는 것도 목격이 됐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다짐하면서 친윤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도 거쳤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핵심 지지자로 변모를 한 것이다. 뭔가 이 배현진이 한 끗이 생겼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현진이가 이 윤핵관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자신의 입지를 조금 더 확고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있는 것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현진의 충성은 이번에도 영원하지 않았죠. 한동훈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내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로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이 등장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사실 급락하고 한동훈의 인기가 치고 올라오고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배현진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냐. 역시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음 바꾸기였죠.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친윤계, 친한계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미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가면서 친윤과 거리두기, 친한에게 쏙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새로운 권력의 줄을 대려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또다시 정치 철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이언주가 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는 배현진이 있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배현진의 끝없는 죽음 바꾸기는 기회주의일까? 생존 전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배현진이 보수일까부터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생계형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MBC의 노조 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보수의 당대표의 이끌림으로 보수의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이 배현진이라는 사람이 보수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기회주의, 정치적 생존주의 이것보다는 일단
보수주의인가부터의 물음을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현진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보수가 아니다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매번 이렇게 가장 유력한 정치인들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해 왔다라는 건 전략적으로 매우 뛰어난 부분이다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칙 없는 행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의 이런 행보가 결국 그녀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 아니면 신뢰를 잃는 결과로 오게 될지 정치적 변화에 앞으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점은요, 이 배현진의 정치적 충성은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번의 주군을 바꿨다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배현진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또 지켜볼 만하다, 재미가 있다라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 그래서 다음은 시진핑인가요? 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배현진은 사성 가녀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녀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보다 강한 주군을 찾아 움직이는 행보를 지속할 건지 말이죠. 대한민국 보수가 보수 값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입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정통 보수의 재건이 필요할 때 더욱더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률 TV였습니다.